와, 이 소프트웨어 수업이라는 게 컴퓨터 게임을 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면서도 어우 신기해, 연발하면서 봤는데요. 네. 저는 참 학부모 입장에서 기분이 묘해집니다. 안 그래도 이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속이 터져 죽겠는데 그 게임을 학생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으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교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음지와 양지를 동시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준영이 친구 게임 열심히 만들었는데 하루에 게임하는 시간이 많아요? 게임 만드는 시간이 많아요? 보통 집에서 게임 만들진 않죠. 아, 솔직하네요. 네. 그렇군요. 지금 정규 수업 1학년 학생의 좀 수업 시간을 둘러봤는데요. 우리 준영 학생이 1학년이잖아요. 자, 컴퓨터 게임을 제작했는데 어떤 게임을 만들어 봤나요? 지금은 뭐 쥐잡기 게임이나 뭐 어항 꾸미기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뭐 도형 그리기나 댄스 파티 같은 걸로 다른 교과와 연계된 것도 만들어 보고 있어요. 네. 아니, 그리고 보면 그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스크래치 프로그램.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얘기 좀 해줄래요? 스크래치는 뭐 명령어 같은 거를 칠 것 하는 게 없이 그냥 끌어다 쓰면 되기 때문에 오타가 날 염려도 없고 그리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게 없는지 곧바로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어 같은 거를 바로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옆에 화면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바로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요. 선생님,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스크래치 프로그램. 그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C 언어 같은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그 프로그램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걸로 수업을 해봤는데 문자 기반 언어라서 영어를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돼요, 명령어를.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데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라서 이제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오타날 염려도 없고요. 이제 프로그램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력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려면 알고리즘이 잘 이제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알고리즘 교육하는데 가장 좋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명령어 자체를 이렇게 배우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그 알고리즘하고 그 창의력을 기르는 데 중점이 둔 그런 도구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예,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내가 이 쥐를 움직여야겠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명령어를 먼저 배우고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거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지? 명령어를 찾아보자. 그래서 명령어를 골라서 쓰니까 네, 이제 문제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장점.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습득력이 스폰지처럼 그냥 쭉쭉 네, 빨아들이는 맞아요. 것 같은데 또 본인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니까 준영 학생 이제 중1이잖아요. 지금 아까 그런 프로그램 게임 같은 거 만드는 거를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운 거로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컴퓨터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학원 같은 거 전 안 다니고 그냥 정보 시간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잘 가르치셔서 좀 실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사실 이 컴퓨터 교육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즘의 교육은 단순히 컴퓨터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까지 길러준다 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좋은 교육을 하려면 교과서가 정말 알차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교과서 좀 만족하십니까? 네, 사실 이전까지는 그 교과서에 파워포인트, 엑셀 그런 것들 활용 위주로 나와 있어서 교과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이 선택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지금 교육과정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컴퓨팅 기기의 기본 원리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현실의 문제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표현해보고 그거를 구현까지 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험 범위이기도 한데 그 경제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의 그 해결 과정 모형을 그러니까 알고리즘 할 수 있겠죠. 그걸 그 소프트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가능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해요. 현재 상태가 무엇이고 목표 상태가 무엇인데 목표 상태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아이들이 쭉 써봐요. 그거를 예전에는 순서도를 이용해서도 표현해보지만 이제 순서도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너희가 할 거를 써봐. 쥐잡기 게임 같은 경우는 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고양이를 잡았을 때는 진짜 죽어야 되니? 아니면 걔를 숨길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그런 명령어가 무엇일까? 그런 단계로 해결을 해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의사결정 그런 부분도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으로 점점 좁혀가서 실제 구현을 학생들하고 해보는 것이죠. 네, 1학년 수업은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렇다면 2, 3학년 학생들은 어떤 걸 제작하고 만들고 있나요? 우리 지휘 학생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창작품을 만드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작년에 3학년 선배들이랑 제 파트너랑 넷이서 학교 시설 배치도를 만들었는데 박물관 같은 곳에 가보면은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그 해당하는 위치에서 불빛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 길 헤매지 마시라고 이렇게 누르면은 중요한 부분만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거기에서 불빛이 들어오게 하는 시설 배치도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 우진 학생은요? 저는 로봇으로 지금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길을 찾게 하는 아래 유도블럭을 따라가는 로봇을 만들었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알려주는 기능까지 넣어서 더 편리하게 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하는 로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 대단합니다. 얘기를 네. 우리 중학교 학생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공대생들하고 네? 공대생하고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에요. 대단한데 이렇게 어떤 그 제작물을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오면은 정말 그 어떤 성취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막 스스로 자랑하고 싶고 그럴 것 같은데 준영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일단 만들면 뿌듯하고 기쁘고 되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기분 드는 것 같아요. 네. 저 지우는 어때요? 저는 이제 아두이노를 하다 보면은 컴퓨터도 걸리고 이래저래 걸리는 게 좀 많은데 이게 차근차근히 다시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해서 완성이 되면은 그 성취감은 진짜 하늘을 찌를 듯이 진짜 좋아요. 그거 작업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네, 친구랑 같이요. 그럼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이렇게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 같은 뭐 성취감이라든가 뭐 우정이 더 깊어진다든가 그런 경험 없었어요? 서로 이제 처음에는 잘해보자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해서 안 되면은 이제 점점 화가 올라오는데 이제 딱 되는 순간 하이파이브 치고 그냥 네. 그게 바로 그 요즘 나오는 그 라면 CF 아닙니까? 그 공대생들이 막 모여서 뭐 하다가 라면 먹으면서 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그렇게 하면은 간식도 먹고 그러고 그죠? 네, 재밌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정말 하이파이브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우진 학생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만들고 나면 바로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만들면 딱 자랑하기도 좋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문제가 막혔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데에서도 이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컴퓨터는 한 대씩 다들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 우리 준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내가 뭘 한번 더 막 만들어 보려고 컴퓨터 앞에서 막 뭐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이런 적 없어요? 어때요 반응이? 보통 그러시는데 뭐 제가 이렇게 스케치 이용해서 하는 거 보면은 신기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게임만 한다고 야단치진 않으시고요? 그런 편견 같은 건 보통 가지지 않으세요. 그래요. 우리 지우 학생은요? 저는 원래 컴퓨터로 게임은 잘 안 해가지고 그럼 핸드폰으로 게임해요? 네. 부모님의 반응이 어때요? 집에서 컴퓨터 하고 있으면? 컴퓨터 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저보단 오빠가 더 많이 걸리니까. 우리 저 우진 학생은요? 저는 장래희망이 이쪽이다 보니까 엄마가 컴퓨터를 하도 오히려 더 기특해 하시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요? 야, 사실 이게 컴퓨터를 배우게 되면 아이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응용도 하고 좋지만
사실 국영수, 사과, 밑에 다른 과목에서 아무래도 좀 밀려 있고 현 시점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 아무래도 이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처럼 이렇게 보람을 느끼시는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어떨 때 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람이 있었는지. 네.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면서 이제 앱 만들기 수업도 하거든요. 네. 이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와서 자기가 만든 앱을 실행을 해봐요. 자기 핸드폰에서. 근데 이제 수업 끝나고 나가면서 학생들이 한 학생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학교 다니면서 네. 이렇게 필요한 수업을 받은 적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혹시 준영이 네. 친구였나요? 주력이는 아니고 지금 2학년이 된 학생인데 네. 그래서 그 학생은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또 우진이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갔거든요. 네네. 이제 멀리 한 20분 넘는 거리로 이사를 갔는데 그 학교에는 정보 과목이 없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리고 전학을 안 가고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은 더 변화를 인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를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 직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학교 교육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되게 빨리 받아들이고 또 재미있어 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보람도 느끼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수업이고 즐기는 수업인데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수업 시간에 게임을 만든다. 그러다가 혹시 게임에 더 빠지면 어떠지?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게임을 이제 스크래치로 게임을 만들어 보는 이유는 게임이 가장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흥미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시작을 하고요. 실제로 다양한 교과랑 연관해서 수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수나 작곡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스크래치에 또 관련된 작곡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과 율동이 연관된 프로그램도 짜보고 과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짜보고 이제 그런 교과 연관된 혹은 실생활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봐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또 중학생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또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이 그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그 하사비스라는 그 개발자도 초기에 게임 만드시는 분이었지만 그분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게임 안에서 AI 인공지능 구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게임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AI 인공지능을 훨씬 더 구현시킬 수 있는 어떤 학습의 장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이 그야말로 이제 장래 우리 새로운 먹거리 산업, 컨텐츠 산업인데 정부나 우리 국가나 사회에서 너무 게임을 죄악시하는 문화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부모님들 그런 걱정 안 되게 게임 좀 끊고요. 네,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거죠. 네. 모든 게. 지금 준영이 친구처럼 1학년 때는 정규 교과로 개설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2, 3학년 친구들은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1학년 때 스크래치 수업을 하면서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후를 신청해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 네. 2학년, 3학년이에요. 예, 지금 아까 그 동아리 얘기 간단하게 해줬지만 본인의 동아리 소개하고 어떤 것들을 그렇게 함께 즐기고 배우고 있는지 지우부터 얘기 좀 해줄래? 저희 동아리 이름은 유비쿼터스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잘 졌네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를 주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2인 1조로 팀을 이뤄서 한 명은 회로를 구성하고 한 명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LED를 켜거나 깜빡이기만 하고 조금 진도거리를 더 나가다 보면은 이제 센서 같은 부품들을 사용을 해서 소리를 감지해서 코를 골면은 잠을 깨워주게 하는 코골이 방지 모자나 그거 내가 꼭 필요한 거다. 무호흡증까지 있거든요, 아저씨가. 그거 나중에 꼭 개발해줘요. 네. 어두워지면 이제 위험하니까 불이 켜지게 하는 가로등을 작게 모형화시켜서 만들어 보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LED 불빛이 켜지게
하는 것도 하고 있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지금 중학교 동아리인데. 근데 또, 정말 궁금한 거는 네. 이게 사실 이게 한쪽은 회로를 만들고 한쪽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건 이제 역할 분담이 되게 중요한데 네. 지우 학생은 주로 어느 파트를 담당하게 저는 되세요? 회로를 구성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계기 같은 거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타자를 치는 것보다는 회로를 구성하는 게 조금 더 재밌고 오. 초등학교 때 친구의 권유로 해서 브레드보드 그거 아두이노랑 브레드보드랑 같이 연결해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 권유로 브레드보드를 몇 번 만져보다 보니까는 네. 흥미가 생겨갖고 회로를 구성하는 걸로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 벌써 브레드보드요? 네. 아, 저 흙 파먹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아, 대단합니다, 요즘 학생들. 우진 학생 동아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로봇 동아리도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고, 한 명은 로봇을 대한 외부 기기를 맡고, 한 명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기본 모듈로 센서나 그런 모터들의 구동을 알고, 그 이후에 창작 로봇을 만드는 듯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그렇습니다.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고도 정식으로 내 앞길의 진로나 취직의 길을 확고히 세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진 학생은 어떤 본인의 꿈이나 확실한 본인의 미래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돼서 구글에 취업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어요. 왜냐면 구글에서 이제 알파고나 무인 자동차 같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께 전해 듣고 네.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우 학생은 본인의 미래 꿈 같은 거 한번